오늘은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자네, 좌뇌한테 속았네 내용 중 믿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좌뇌가 판단에 기초한 범주적 생각들을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들을 한데 모아 종류별로 그룹을 짓고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애쓴다.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것, 옳은 또는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응당 이러해야 마땅하다는 당위성, 이들 믿음의 집합체를 신념체계라 한다. 하지만 신념체계란 저 밖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좌뇌, 안에만, 그것도 그것을 떠올릴 때만 존재한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최고다. 내 종교가 오직 하나뿐인 진리이다.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들 믿음 중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오직 마음속에 그것도 누군가 그것들을 떠올릴 때만 존재한다. 그런데 각자가 믿는 바가 다 다르다면 우리 모두가 옳을 수는 없지 않은가? 다른 모든 이들을 틀리고 오직 당신 홀로 옳은 믿음을 가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좌뇌와 과도하게 동일시하면 그 창조물인 믿음은 실은 생각에 의해 창조된 임의의 관점일 뿐임에도 당연히 그러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믿음이란 정말 흥미롭다. 몇 가지 매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현실적인 힘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학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잘 알려진 것으로 플라시보, 위약 효과가 있다. 위약이란 어떤 약이나 수술의 형태로 실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생리식염수 주사나 설탕으로 만든 알약 등이다. 위약 효과는 진짜 약을 투여받는다고 믿을 때 나타난다. 뇌가 효과가 있는 약을 받는다고 믿으면 실제로 약효를 나타내며 이때 근거가 되는 어떤 알려진 성분도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다. 위약 효과의 기전은 아직 상세히 모르지만 효과가 있는 약을 먹는다는 믿음이 진짜 효과가 있는 약을 먹었을 때 몸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변화를 어느 정도라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이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에서 꾸준히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철학, 특히 불교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스스로 해석장치와 동일시한다면 실제로 생각과 신념이 된다. 우리가 갖는 신념 중 어떤 것은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스스로 간절히 원하는 경우에도 말이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선호도 등등. 대부분 고려조차 하지 않지만 실은 전부 신념들의 예이다. 한번 볼터인가? 당신이 초콜릿을 정말 좋아한다면 그것을 싫어한다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해내면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스스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척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근본적인 믿음을 정반대의 것으로 진심으로 바꿀 수 있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의지만으로는 없던 신념을 생기게 할 수 없다. 자신의 신념과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유발하는지 보자. 우리는 왜 서로 싸우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아무 뉴스 채널이나 들어가 보라.
도처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고통들이 결국 대립하는 신념체계 때문이라는 걸 확실히 목격할 것이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서나 신념을 위해 죽을 수도 죽일 수도 있었다. 이때 아무 신념이나 해당되지는 않는다. 오직 자신이 믿는 바가 단지 믿음일 뿐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만 그럴 수 있다. 이는 해석 장치가 어떻게 생각으로 이루어진 신념을 실제 현실이라고 착각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지도, 실제 장소 오류의 한 예일 뿐이다. 좌뇌는 세상에 대한 추정을 창조하고 유지할 뿐 아니라 마치 진실로 세상이 그러해야만 하는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이제껏 보아왔듯 자네가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것이 실제와 얼마든지 동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것은 실로 두려운 얘기다. 확실히 하자면 신념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것이 단지 신념일 뿐임을 볼 수 있다면 말이다. 머리 왼쪽에 자리 잡은 1단의 뇌세포와 신경화학 물질이 1년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 그게 신념이다. 선에서는 말한다. 옳고 그름은 마음의 병이다. 정확히 이 딜레마를 콕 집어내는 말이다. 옳고 그름은 오직 믿음일 뿐이고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병이 된다. 반드시 그러해야 할 어떤 것이 되어버린다. 해석 장치가 신념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면 나의 신념이 옳다는 생각에 덜 집착한다. 그러면 다른 해석적인 마음에게는 나의 신념이 그르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잠시 내면으로 주의를 돌려보자. 개별적인 자아란 언어, 범주와 판단을 사용하여 자네가 만들어낸 믿음이라 하면 너무 무리한 상상일까? 이 믿음에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그것이 단지 믿음일 뿐임을 보는 대신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닐까? 한편 개별적 자아라는 믿음이 한번 마음속에 뿌리 내리면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것을 현재의 자아와 원하는 상상의 자아로 다시 나누어 범주화하고는 자기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이것이 나라는 인물이야 와 이것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야 라는 쌍둥이 신념을 초래한다. 하지만 이런 내적인 분리는 결국 좌뇌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예일 뿐이다. 모든 것을 분리시켜서 대립적인 범주로 나누는 그런 일 말이다. 바깥 세계를 분리시키고 범주화하듯 해석 장치는 내면의 세계도 똑같은 작업을 한다.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믿음, 즉 관리자, 현재의 자아와 관리되어야 할 다른 어떤 것, 미래의 자아로 또다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둘 사이의 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를 속이거나 확신하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며 자기를 받아들이거나 밀쳐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들 믿음은 인류의 드라마의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멀리 고대 그리스 시인 호머로부터 오늘날 날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건 사고까지 결국 다를 바 없는 이야기가 상영되는 것일 뿐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